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최근 들어 하나의 뉴스가 조용히 인터넷 공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크지 않은 사건처럼 보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불안과 공포를 정확히 건드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한탄 바이러스가 크루즈선 내부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탄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쥐와 같은 설치류를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현대식 대형 크루즈선 시설 안에서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진짜 충격을 받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치명률입니다. 현재 알려진 자료에 따르면 한탄 바이러스의 치명률은 무려 38%에서 40% 수준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감염자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사태보다도 훨씬 더 강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대규모 확산 조짐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갑작스러운 불안감은 일부 예언가들이 언급했던 이야기들과 맞물리며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출신의 한 유명 영매는 최근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2026년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 인류 문명이 두려움과 공포를 마주하는 해가 될 것이다. 즉 2026년을 이른바 공포의 해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조회수를 노린 자극적인 예언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인류에게 보내지는 마지막 경고라고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 루디 볼드윈의 2026년 관련 예언을 중심으로 이 거대한 불안과 혼란 속에서 과연 인류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른바 공포의 미로 속에서 어떻게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과연 루디 볼드윈의 예언은 얼마나 정확한가? 그리고 왜 그녀의 말이 수백만 명에게 공포를 안겨주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필리핀에서는 루디 볼드윈이라는 이름이 거의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산속에 숨어 사는 신비주의 은둔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SNS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는 대표적인 예언 인플루언서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데 단순한 맹목적 추종 때문만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반복적으로 보여줬다는 이른바 영적 계시와 그 적중 사례들의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루디가 내놓은 2026년 장문의 예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두렵게 만드는 부분은 바로 세계 공공보건과 관련된 경고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2026년 인류는 심리와 면역 시스템 전체에 대한 최종 시험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매우 단호한 어조로 2026년에는 상황이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차례의 대규모 전염병이 동시에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루디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녀는 이 3가지 전염병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치명적 유행병이 동시에 전 세계 곳곳에서 교차 확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단 하나의 코로나19 팬데믹만으로도 전 세계는 3년 가까이 멈춰섰고 우리 모두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루디의 예언은 3개의 재앙이 동시에 인류를 덮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인류가 의존해온 자연 생태계, 면역체계, 의료 시스템 자체가 전례 없는 붕괴를 겪게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루디가 말하는 3가지 전염병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몇 가지 구체적인 단서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변이된 원숭이 두창입니다. 원숭이 두창은 원래 아프리카 열대우림 지역에 국한됐던 풍토병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 바이러스는 갑작스럽게 지리적 경계를 넘어 전 세계 경보 수준으로 확산됐습니다. 전신에 퍼지는 수포와 고름 증상은 강한 공포와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루디는 2026년에 이 바이러스가 더 치명적인 형태로 변이되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를 다가오는 전염병 재앙의 선봉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높은 치사율을 가진 바이러스입니다. 대표적으로 한탄 바이러스, 조류 독감 등을 언급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최근 크루즈선에서 발견된 한탄 바이러스 사례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바이러스가 만약 사람 간 전파 능력을 갖게 된다면 치사율이 40%에 가까운 만큼 그 결과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과학계에서도 최근 조류 독감 H5N1 바이러스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젖소, 바다표범, 기타 포유류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만약 종간 장벽을 넘어 인간 간 전파가 가능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염병이 아니라 재앙 수준의 사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종 변이형입니다.
루디는 수많은 면역 회피 과정을 거치며 인류가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형태의 변종이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우 무거운 어조로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전염병이 동시에 얽히기 시작하면 세계 의료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묘사하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환자로 가득 차고 복도마다 사람들이 누워 있으며 인공호흡기와 치료약은 모두 바닥나게 됩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의료진들조차 극심한 과로와 감염 속에서 하나둘씩 쓰러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의료 자원이 한순간에 소진되면 원래라면 충분히 치료 가능했던 질병들조차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병, 폐렴, 기타 응급질환 같은 질병들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디는 바로 이런 모습이 자신이 본 2026년의 의료 붕괴 시나리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루디 볼드윈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래의 단편적인 장면들을 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그녀가 언급했던 일부 장면들이 현실에서 실제처럼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필리핀 유명 배우의 사망 사건입니다. 루디는 과거 필리핀 원로 배우 에디 가르시아의 갑작스러운 사고사를 언급한 적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사고와 관련된 일부 묘사가 실제 상황과 상당히 유사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현지에서는 큰 화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코비 브라이언트 사고입니다. 루디는 미국 농구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와 딸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예언 목록 속에서 전설의 추락과 공중 재난에 대한 이미지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물론 표현 자체는 다소 모호했지만 사건 이후 사람들은 그 장면이 코비 사고를 암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된 환시입니다. 인터넷상에서 가장 널리 퍼진 사례 가운데 하나인데 루디는 특정 항공기 사고에 대해 비행기 색상까지 언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붉은색과 흰색 조합 혹은 노랑, 파랑, 빨강이 섞인 기체 이미지 등을 이야기했고 비행기가 낙로해나 자연적 변수와 같은 외부 충격을 받는 장면도 묘사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비행기가 건물로 추락하는지 바다로 떨어지는지에 대한 세부 묘사까지 있었다 합니다. 이후 실제로 수백 명을 태운 인도 여객기가 화염 속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많은 사람들이 루디의 SNS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에는 또 맞췄다, 이번에도 적중했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느끼기에 소름 끼칠 정도로 맞아떨어진다는 신뢰와 명성이 쌓이면서 루디의 말은 단순한 인터넷 예언이 아니라 점점 더 큰 무게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2026년을 향해 공포의 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흘려듣지 못하고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전염병의 공격이 인류의 육체를 향한 생리적 타격이라면 루디 볼드윈이 언급한 또 다른 장면은 특히 아시아와 중화권 사회의 정신적 방어선을 흔드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루디는 2026년 전염병 충격 속에서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다시 한번 도시 봉쇄, 이동 금지, 강제 격리와 같은 극단적 방역 조치를 재개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봉쇄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방역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적 트라우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과거 3년 동안 이어졌던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만약 이러한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인류는 다시 한번 그 황당하면서도 잔혹했던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입니다. 아파트 출입문이 철판으로 봉쇄되고 지역 전체가 철조망으로 둘러싸이며 사람들은 좁은 집 안에 갇힌 채 식량 부족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중증 환자들은 냉혹한 방역 통제선에 막혀 병원조차 들어가지 못한 채 절망 속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고 상권은 붕괴하며 한때 화려했던 거리들은 다시 유령 도시처럼 변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적 통제는 단지 경제만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이웃은 서로를 경계하게 되고 가족조차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며 강압적 통제와 바이러스라는 이중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극심한 무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루디는 이것이 단순한 질병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한계를 시험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2026년의 참상을 설명하면서 매우 짧지만 강렬한 표현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쓰러질 것이다.
이 짧은 문장은 차가운 통계 숫자가 아니라 실제 인간 생명의 붕괴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중국 전통 세계관에서는 전염병을 단순한 의학적 현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기운과 인간 사회의 도덕 상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여겼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역병의 신은 무정하지만 전염병은 방향이 있다. 즉, 대규모 역병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도덕 붕괴와 탐욕, 증오와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루디가 말한 하나씩 쓰러진다는 표현 역시 단순한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문명 전체의 정신적 신앙이 극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만약 전염병이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면 루디 볼드윈이 본 2026년의 자연재해는 마치 지구 자체의 분노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루디는 2026년에 극단적인 기후재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계속되는 초강력 태풍과 폭우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하이엔급 초대형 태풍 2개가 연속해서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이엔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열대성 폭풍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루디는 2026년에는 이런 수준의 재앙이 2번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극단적 폭우 속에서 아시아의 어느 국가에서는 국토 절반이 물에 잠기는 수준의 홍수가 벌어질 수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도시는 거대한 물바다가 되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루디가 언급한 이른바 재난의 설상가상입니다. 그녀는 2026년 지구 지각 구조 자체가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대형 태풍이 지나간 직후 강진이 연이어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대지마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루디는 특히 일본, 인도네시아를 위험지역으로 지목했습니다. 두 국가는 모두 환태평양 지진, 화산대에 위치해 있으며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거대한 해일이 도시를 덮쳤고 건물이 무너졌으며 원전 위기까지 이어졌습니다. 또한 필리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인 더 빅 원도 언급됐습니다. 이는 수도 마닐라 인근에서 예상되는 규모 7 이상 초대형 강진을 의미합니다. 루디는 이 대지진이 2026년에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수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강진까지 겹친다면 피해 규모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 수준이 아니라 현대 문명 기반 자체를 흔드는 충격이라고 루디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연재해와 함께 인간 사회의 붕괴도 동시에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루디는 이런 표현을 남깁니다. 천재는 언제나 인재를 동반한다. 그리고 그 인재의 근원은 도덕 붕괴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의 환시 속에는 자연 파괴뿐 아니라 인간 사회의 폭력성과 혼란도 등장합니다. 루디는 2026년에 범죄율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경제 침체와 물자 부족, 그리고 전염병 공포가 겹치면서 인간 내면의 이기심과 폭력성이 극단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몇 가지 장면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첫째, 정치인, 종교 지도자, 언론인 등이 폭력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둘째, 인터넷 생방송 중 총격 사건이 발생하는 충격적 장면도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곳곳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며 사람들이 서로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테러와 극단주의 움직임도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루디는 일부 지역에서는 결국 군대가 거리로 나오고 통행금지와 계엄 조치까지 시행되는 상황을 언급합니다. 그 모습은 사실상 전시 상황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루디가 2026년을 공포의 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공포는 단순히 외부 재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염병과 자연재해, 경제 붕괴와 사회 혼란 속에서 인간 내부의 폭력성과 절망까지 동시에 폭발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루디가 본 2026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접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깊은 불안과 절망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인류의 미래는 정해진 파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2026년이라는 거대한 변곡점을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질문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신전문화 관점에서 바라보면 예언이라는 것은 본래 사람들을 절망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 사회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하늘이 남겨주는 자비로운 예고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 수많은 예언서들도 단순히 재난 자체를 강조하기보다
인간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남겨주려 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중국의 추베도와 소병가, 그리고 서양의 대표적 예언가로 알려진 노스트라다무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운데에서는 예언의 목적이 단순히 미래를 맞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다가올 위기를 미리 인식하고 스스로 변화할 기회를 주기 위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포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경고를 통해 인간이 무엇을 돌아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고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인합일, 즉 하늘과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구는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일종의 영성을 가진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도덕이 무너지고 신앙이 사라지며 증오와 탐욕이 사회 전체를 뒤덮게 되면 자연 역시 재난이라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정화한다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마치 인간 몸속에 독소가 쌓이면 열이 나고 구토를 하며 스스로 정화하려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인류는 세계적 팬데믹, 이상기후, 초대형 재난 등을 연이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은 인간이 우주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온 과학기술, 막대한 부와 권력, 거대한 도시 문명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와 거대한 홍수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루디가 말한 공포의 해 역시 결국 인간 사회가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라는 해석입니다.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성함에 대한 경외를 잃고 약자에 대한 연민마저 사라질 때 그 부정적 에너지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결국 거대한 재난의 형태로 폭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2026년이라는 거대한 재난의 시대가 실제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현실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위생과 건강 관리에 신경 쓰고 기본적인 생필품과 상비약을 준비하며 체력을 관리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착한 마음입니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서로를 향한 선의와 절제, 그리고 인간다운 양심을 잃지 않는 것,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분명 거대한 변화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길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